안녕하세요. 다산에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우리가 분수식과 무리식을 배웁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기를 배울 때 복잡한 계산식을 많이 정리하시게 될 텐데요. 그 복잡한 계산식 중 하나가 분수식과 무리식입니다. 우리가 이 두 친구들은 자주 나오는 계산인 만큼 기본이면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같이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분수식부터 들어가면요.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B분의 A의 형태로 나타내어지는 식을 분수식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요. 분수에서 우리가 분모에 식이 들어가거나 분자에 식이 들어간 형태를 분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로선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친구를 분모, 위에 있는 친구를 분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분모에 B와 같은 어떠한 식이 들어왔을 때도 분수식, 그리고 A에 즉 분자에도 어떠한 식이 들어가면 분수식이라고 한다. 둘 다 들어가도 분수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수에서 좀 더 식이 추가됐을 때 이렇게 말하는 용어 정도일 뿐입니다. 좀 더 복잡한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분수식의 성질을 보게 되면 B분의 A 그리고 C분의 D에 대하여 1번 보겠습니다. B분의 A는 B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C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계산 스킬입니다. 어떠한 말이냐면 우리가 B분의 A에서 분모에 제가 여기 크게 한번 써볼게요. B분의 A에서 분모에 제가 만약에 C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공평하게 곱해줘야 됩니다. 분모, 분자에 공평하게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 C를 곱했다면 분자에도 C를 곱해야 됩니다. 왜 이게 공평하게 곱해야 되냐? 우리가 사실상 제가 곱한 것은 C분의 C와 같습니다. 맞나요? 분모에도 C를 곱했고 분자에도 C를 곱했는데 결국에 봤더니 C분의 C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C분의 C는 1이죠. 그래서 우리가 B분의 A에서 우리가 1을 곱하면 어차피 똑같은 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의 정답에는 우리가 결과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계산 스킬을 우리가 분모 분자에 C를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BC분의 AC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한번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은 B분의 A에서 B에 C를 나누면 A에도 C를 나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C는 0이 아니다. 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모에 대해서 0이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누는 친구가 0이 아니다 라고 했을 뿐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분모 분자에 똑같이 C를 곱하거나 똑같이 나눠도 성립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보게 되면요. B분의 A 여기서 B를 C로 나눴어요. 그럼 역시 분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분자에도 똑같이 C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누기를요 곱하기로 바꿀 때는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시면 똑같은 말이 됩니다. 한번 역수를 취해볼게요. A를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C의 역수인 C분의 1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즉 이게 C로 나눴다는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나누기 C나 곱하기 C분의 1이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분모도 바꿔봤더니 B 곱하기 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똑같이 곱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C분의 1 분의 C분의 1 결국에 1입니다. 또 1을 곱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챙겨갈 것은 동시에 곱하는 것도 가능하고 동시에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을 챙겨가시면 그 아래에 있는 통분과 약분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통분 볼게요. 두 개 이상의 유리식이 공통인 분모를 갖게 하는 것. 즉 분모를 하나의 숫자로 맞춘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B분의 A, C분의 D가 있을 때 분모를 BC로 통일했죠. 그래서 우리가 B분의 A를 이 분모를 BC로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떡하죠? 지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B분의 A에서 지금 어떻게 됐죠? BC분의 라고 나와 있어요. 즉 분모를 BC로 통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마음대로 C를 곱했어요. 그럼 분자에도 역시 똑같이 C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두 친구가 어떻게 되냐? 같다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BC로 통분을 하면 BC분의 AC가 나오고요. 한번 C분의 D도 BC로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분의 D 그러면 BC로 우선 이렇게 통분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신 다음에 비교를 하면 분모에 B가 곱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곱해줘야 되죠. 따라서 분모에 B를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b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b분의 a는 이렇게 통분을 한 것이고 c분의 d는 bc분의 db로 우리가 통분을 진행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통분을 왜 하냐? 우리가 앞으로 분수식을 더하거나 뺄 때 이러한 통분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 다음은 약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분이란 공약수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식을 간단히 하는 것. 여기서 공약수는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C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를 C라고 합니다. 즉, 같이 갖고 있는 이런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BC분의 AC에서는 공약수가, 즉, AC와 BC의 공약수는 C인 거죠. 왜냐면 A씨와 B씨를 동시에 C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죠. 그 말이에요. 뭐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똑같은 친구는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게 동시에 나누어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이용한 것이니까 동시에 분자도 C로 나누고 분모도 C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좀 더 간단하게 매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서 약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인 친구들 없애보면 이렇게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약분 과정은 우리가 분수식에 있어서 곱셈, 나눗셈에서 주로 사용되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분을 하는 이유는요. 너무 복잡한 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뭐 만이 있다고 할게요. 만을 10으로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항상 10분의 만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친구는 결국엔 뭐죠? 10,000원을 10명한테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10,000원을 10명한테 나눠주면 1,000원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 1,000이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약분을 과정을 안 거치면 항상 10분의 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약분을 하나 진행해서 이 1,000만 살린다.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분수입니다. 번분수란 분모 또는 분자가 분수식인 분수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번분수에서는 이 가로선의 길이를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가장 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장 긴 가로선을 기준으로 아래는 분모, 이 위에는 분자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모에 또 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분모에 D분의 C라는 분수가 있고 분자에도 지금 B분의 A라는 분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 또는 분자가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를 번분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번분수 계산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B분의 A가 분자에 있는 친구죠. 따라서 분자 나누기 분모이기 때문에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 친구를 우리가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꿀 때는요. 우리가 역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나누기 D분의 C를 곱하기로 바꿨더니 역수, 즉 분모 분자수를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분수의 곱셈을 진행해 주실 때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시면 B 곱하기 C, BC 그리고 분자는 분자끼리 A 곱하기 D를 하셔서 AD로 이렇게 분수의 곱셈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가 번분수를 계산할 때 이 식을 쭉 작성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텐데요.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안쪽끼리 곱한 거 있죠? B 곱하기 C를 분모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바깥쪽끼리 곱한 거 A 곱하기 D를 분자로 가주시면 우리가 이 식만 보고도 이 결과식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가 저런 번분수가 있을 때는 안쪽끼리 곱한 거는 BC, 바깥쪽끼리 곱한 거는 AD로 정리만 해주시면 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분분수인데요. 분모가 2개 이상의 식이나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분수지 이 정의가 중요하다기보단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식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AB분의 1은 B-A분의 1 여기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러한 식을 제가 한번 이제 예제를 풀어볼 텐데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x 곱하기 x 플러스 2 분의 1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a가 뭐죠? a를 x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2를 b로 주시면 이 공식을 적용하기 쉽겠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a 곱하기 b분의 1로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을 쭉 정리하시게 되면 여기는 분모가 B-A죠. B-A, X 플러스 2에서 X를 빼면 어떻게 되죠? 2만 남습니다. 이것도 쭉 한번 적어보면 X 플러스 2 B에서 A를 빼는 거야. X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이것분의 1
여기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죠. a분의 1. 그러면 x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니까 x 플러스 2분의 1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과정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반복하시다 보면 여기는 뭐 ab분의 1. 우리가 아무거나 임의로 a랑 b를 잘 정했다면 이렇게 뒤에서 이 규칙대로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x랑 x는 사라지겠죠. x에서 x를 빼니까 2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분수를 우리가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회로이론이나 제어공학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전개할 때 이 부분 분수 공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미리 계산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암기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유도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사실 이 부분 분수는요. 우리가 분수의 뺄셈에서 온 친구입니다. 분수의 뺄셈, 즉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분수의 뺄셈을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분모가 다른 분수를 우리가 뺄셈을 할 때는 분모를 통분시켜야 돼요. 통분이 뭐죠? 분모를 같게 만든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우리가 a, b로 분모를 통일시킬 수 있어요. a분의 1부터 해볼게요. a분의 1 입장에서 b가 마음대로 곱해졌기 때문에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1 곱하기 b 이게 이 a분의 1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b분의 1 볼까요? 그러면 역시 분모는 a, b로 통일. 그러면 b 입장에서 a가 마음대로 곱해졌기 때문에 분자에도 a를 똑같이 곱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1 곱하기 a.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요. ab분의 간단하게 여기는 b 마이너스 ab분의 a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수의 뺄셈을 할 때는 분모를 통분시켰죠? 이렇게 통분시킨 친구를 그대로 분모에 작성합니다. 이렇게 분자끼리 빼주시는 거예요. b-a. 이게 분수의 뺄셈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결과식만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이 식. 그리고 이 결과식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 친구를.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작성해보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은 ab분의 b-a다. 그래서 제가 양변을 똑같이 동시에 b-a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여기는 나눌 건데 나누는 거를 곱하기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b-a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식이요. 이 식이 부분 분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 이 친구부터 작성하게 되면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거는 ab분의 1이다. 이 왼쪽 오른쪽만 순서가 바뀔 뿐 같은 공식이죠. ab분의 1은 b-a분의 1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수식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사칙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덧셈과 뺄셈을 한 세트로 보시면 되고 곱셈과 나눗셈을 이렇게 한 세트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덧셈과 뺄셈은 분모가 동일할 때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c분의 a와 c분의 b를 더하거나 빼고 있죠. 이렇게 분모가 c로 동일할 때만 덧셈과 뺄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는 동일한 c 분의 a 플러스 b 그리고 뺄셈은 c분의 a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덧셈과 뺄셈에서는 큰 차이는 우리가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분모가 동일하지 않은 분수식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통분의 개념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분모를 통일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곱셈과 나눗셈인데요. 곱셈부터 보겠습니다. b분의 a 곱하기 c분의 b는 우리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bc분의 ab가 되는 거죠. 분모에 있는 b랑 c를 곱하고 분자에 있는 a와 b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눗셈 볼게요. 나눗셈은 우리가 곱셈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b분의 a 나누기 c분의 d를 이 나누기를요. 곱하기로 바꿀 때는 우리가 역수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c분의 d의 역수는 분모 분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c분의 d를 분모 분자 바꾸면 d분의 c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곱하기로 바꿀 때는 역수로 취해서 곱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곱셈이죠. 곱셈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는 분모는 분모끼리 B 곱하기 D 그리고 분자는 분자끼리 A 곱하기 C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력 향상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다음 분수를 통분하시오. 1번부터 보겠습니다. 3분의 4와 2분의 1을 분수를 통분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를 동일하게 만드는 거죠. 3분의 4에서는 지금 분모가 3, 여기는 분모가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분모를 6으로 한번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4를 분모를 6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3 곱하기 2. 근데 이렇게 분모에 마음대로 2를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동일하게 2를 곱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곱하기 2. 왜냐면 이 곱하기 2, 곱하기 2를 결국에는 2분의 2를 곱한 거예요. 2분의 2는 1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3 곱하기 2는 6, 그리고 4 곱하기 2는 8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분의 1도 우리가 같은 분모로 만들어 볼게요. 2분의 1. 이 친구도 역시 분모를 6으로 만들고 싶어요. 따라서 2 곱하기 3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모에만 곱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분자에도 동일하게 곱하기 3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6분의 3이 나오죠. 그래서 분수를 통분을 했을 때 3분의 4는 6분의 8, 2분의 1은 6분의 3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문자로 나와 있는 이 친구 볼게요. 5a제곱 b분의 1 그리고 4b제곱 c분의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5a제곱 b분의 1 한번 크게 써볼게요. 그리고 4b제곱 c분의 3을 분모를 통일하여야 이렇게 지금 어떠한 것으로 지금 3과 2는 직관적으로 6을 통분하면 되겠다 느낌이 오는데 이러한 문자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곱해서 통분시켜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5a제곱 b분의 1은요. 분모에도 이 친구를 곱합니다. 즉 4b제곱 c를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곱해서 똑같이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분모에도 이렇게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동일하게 4b제곱 c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미리 세팅만 해놓을게요. 이 친구도 분모를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상대방의 분모를 그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5a 제곱 b 분의 역시 똑같은 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자에도 5a 제곱 b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친구부터 볼게요. 이 친구부터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요. 숫자끼리 곱해 주시면 됩니다. 5 곱하기 4, 5 곱하기 4, 20. 문자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a는 제곱밖에 없네요. 그래서 a 제곱. b를 봤더니 b 그리고 b제곱이 있어요. 즉 b제곱은 우리가 b를 2번 곱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총 몇 번 곱한 거죠? b예요. 즉 총 3번 곱했습니다. 따라서 b의 세제곱. 마지막은 c가 하나니까 이렇게 c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분자는 1 곱하기 4b제곱 c이기 때문에 바로 4b제곱 c라고 작성해 주시면 끝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아래 것도 진행해 볼게요. 분모부터 작성해 주시면요. 4 곱하기 5 숫자는 숫자끼리 2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를 봤더니 a도 2개 있네요. a제곱. b는 b제곱 b이기 때문에 총 3번을 곱해서 b를 총 3번을 곱했기 때문에 b의 세제곱. 마지막으로 c는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분자는 3 곱하기 5 15. 나머지 a제곱 b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통분을 하는 과정인데 분모가 똑같습니다. 20a제곱 b세제곱 c 여기도 마찬가지로 20a제곱 b세제곱 c로 같아요. 이렇게 나타내셔도 되는데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좀 중복되는 친구를 제외시켜서 좀 더 간단하게 통분시켜 볼게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번에는 분모 분자에 b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즉 b로 나누는 거죠. b분의 1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기서 분자부터 해볼게요. b 그리고 이 b제곱은 사라져서 b만 남습니다. 그냥 b가 2번 곱해졌는데 b분의 1로 곱해서 b만 남습니다. 즉 b제곱을 b로 나눴기 때문에 하나만 남는다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b 여기 b세제곱 대신에 이제 여기는 b제곱이 남는 거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정리해보면 20 a제곱 이 친구는 b제곱 c가 되고요. 그 다음은 4b
그 다음에 C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똑같이 분모를 통분시킬 거니까 여기도 곱하기 B분의 1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곱하기 B분의 1, 여기도 곱하기 B분의 1을 해주시면 B 이렇게 약분할 수 있고요. 여기도 B, 여기 B세제곱이니까 B제곱으로 바뀝니다. 정리해주시면 이렇게 20 A제곱, B제곱, C분의 분자는 15 A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렇게도 나타내셔도 되고 이렇게 나타내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좀 더 간결한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문자로만 봤을 때 이 분모를 보고 바로 이 공통, 이 친구를 생각하기는 아직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어떠한 방법을 지금 추천을 드렸냐면 그냥 두 개의 분모를 곱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중복되는 친구가 있겠죠. 조금 분수 자체가 좀 커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나누는 과정을 진행해서 똑같이 만들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분수를 약분하시오. 1번을 봤더니 22분의 55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분하는 것을 좀 더 보기 쉽게 제가 이 친구를 풀어서 써볼게요. 우리가 21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11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55 역시 11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공통인 게 11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시에 11로 분자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2분의 5로 약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문자로 된 친구 보겠습니다. AB 세제곱분의 2A제곱 B라고 나와 있어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크게 한번 써볼게요. A, B 세제곱분의 2A제곱 B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바로 이렇게 약분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A, B 세제곱, 즉 A 곱하기 B는 B를 3번 곱한 거죠. 이거 분의 2 곱하기 A는 2번, B는 1번 이렇게 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 분자에 동시에 A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A 하나 이렇게 없앨 수 있겠고 그다음에 B도 우리가 없앨 수 있어요. B 하나 그리고 B 하나를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남은 게 B 2번, 분자에는 2랑 A가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곱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B를 2번 곱한 것은 우리가 B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2A 나타내 주시면 약분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는요, 빨리 하시다 보면 22분의 55는 이렇게 바로 2, 그리고 55를 5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1이 공통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2분의 5인 것을 알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에 A가 하나 있으니까 A 지우고 여기는 A만 남고 여기도 B 하나 지웠더니 분모에도 B제곱이 남음으로써 B제곱분의 2A로 빠르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과정들을 눈여겨 잘 보시고 연습을 많이 진행해 주신 다음에 저처럼 나중에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푼 것처럼 바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시면서 약분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번분수를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시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게 되면 가로선이 여기가 길어요. 즉 이걸 기준으로 여기가 분모, 이 부분이 분자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러한 번분수를 분자 나누기 분모로 나타낼 수 있죠. 즉 5분의 4 나누기 7분의 6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친구를 곱셈으로 바꾸게 되면 5분의 4 곱하기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때는 분모 분자를 바꿔서 역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6분의 7 진행해주시면 분모는 분모끼리 5 곱하기 6은 30 분자는 분자끼리 4 곱하기 7 하셔서 28을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서는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약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30은 2 곱하기 15이고 28도 2 곱하기 14입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공통인 2를 동시에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가장 간단한 15분의 1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보다 제가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우리가 번분수를 매번 이렇게 계산하시기보다는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안쪽에 있는 친구 노란 색깔로 표현하면 5 곱하기 6이죠. 그래서 바로 갑니다. 5 곱하기 6 분의 바깥쪽 끼리 곱한 거는 분자로 가요. 즉 4 곱하기 7을 이렇게 분자에 작성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요. 이것도 역시 바로 30분의 28이 나오고 이와 같은 약분 과정을 거쳐서 바로 하실 수 있겠죠. 동시에 2로 나눌게요. 그러면 30은 15, 28은 14가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15분의 14로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이 위에 거보다 방금 이렇게 노란 색깔, 분홍 색깔로 푼 게 훨씬 쉽지 않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도 문자입니다. 이 문자식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안쪽에 거 곱하기 합니다. 안쪽에 거 곱해서 분모로 가져갈게요. 3 곱하기 A, B, C 분의 바깥쪽끼리 곱한 것을 분자로 작성합니다. 2A제곱 곱하기 4B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 위에 친구랑 아래 친구 우리가 동시에 갖고 있는 거를 나눠 볼게요. 즉 약분 가정을 해보면요. A 없앨 수 있겠죠. A 없애서 여기 A가 남고요. 그리고 B도 하나 없앨 수 있겠습니다. B 없애면 여기는 B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3 C분의 남은 것끼리 곱해주시면 2 곱하기 4 숫자끼리 8이 되겠고요. 남는 거 봤더니 A 그리고 B제곱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A, B제곱을 해주시면 끝나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 약분하는 과정이 아직 좀 어색하시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 분의 그 다음에는 2 A제곱이니까 A 곱하기 A 그 다음은 4 B세제곱이니까 B를 3번 곱한 거죠. 이 상태에서 공통인 친구를 동시에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하나 없애고 분모에도 나눴으니까 분자도 똑같이 없애줍니다. 그리고 B도 이렇게 하나 지워주시면 남는 거가 분모는 3 곱하기 C가 되죠. 3 곱하기 C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는 2, A 그리고 4 그리고 B가 두 번 있네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서 2 곱하기 4, 8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B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번분수의 계산은 이렇게 연습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부분 분수식을 간단히 하시오. 우리가 부분 분수 공식부터 같이 작성한 다음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분수 공식 우리가 AB 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한번 대입을 한다는 관점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봤더니 x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우리가 x를 a로 두고 즉 이 친구를 a 그리고 x 플러스 3을 b로 두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분의 1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a를 해주시면요. 바로 알 수 있죠. x 플러스 3에서 x를 빼면 3만 남습니다. 우리가 b-a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하면 3분의 1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죠. 따라서 a x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즉 x 플러스 3분의 1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번 풀어볼게요. 2번도 우리가 a랑 b를 먼저 정하고 가야 돼요. x 플러스 1을 a로 잡고 x 플러스 1을 우리가 보기 좋게 B라고 잡겠습니다. 무엇을 A로 잡거나 B로 잡거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곱셈에서 우리가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죠. 우리가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같은데 우리가 일단 정하고 나서 이 규칙에는 일관적으로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A랑 B를 정하고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번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식을 적어보겠습니다. B-A 즉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게 b 마이너스 a인 거죠. 이것분의 1 그리고 a분의 1 이번에는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부분만 간단하게 계산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요. 이것만 제가 따로 빼서 계산할게요. 이 파란 색깔 부분만 제가 여기서 진행을 해보면 x 플러스 2 여기는 지금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분배를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을 x에도 분배하고 플러스 1에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괄호를 벗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x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앞에 1이 곱해져 있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플러스 1은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x 플러스 2는 바로 x 플러스 2로 나타냈고 마이너스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는 다 분배를 하셔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거
한번 계산해 주시면 x랑 x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2-1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입니다. 이 파란 색깔이 1이에요. 그러면 전체는 뭐죠? 1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죠. 1분의 1. 한번 적어볼까요? 1분의 1. 그리고 그 뒤에는 똑같습니다.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다. 결국에 1분의 1은 1이고 우리가 1은 곱하나마나 우리가 이 해당 식에 뭐 영향이 없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1은 생략해서 간단하게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례식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칠판을 보시면 두 개의 b, a 대 b와 c 대 d라고 지금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문자로 표현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뿐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요리의 예를 들어보면 소금을 한 숟가락 넣을 때 설탕을 3숟가락 넣으라고 이렇게 1대3의 비율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양을 좀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럼 그래서 제가 소금을 이번에는 2숟가락을 넣었어요. 그럼 설탕은 똑같은 비율로 가려면 몇 스푼을 넣어야 되죠? 6스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비례식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똑같은 비율을 유지한 거죠. 여기도 1대3, 여기도 결국에 2대6이지만 1대3의 비율과 같은 겁니다. 이걸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1대3은 2대6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소금을 3스푼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3스푼 넣게 되면 설탕은 9스푼을 넣겠죠. 이렇게 같은 비율로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게 이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개의 b, a 대 b와 c 대 d가 같을 때, 즉 1대3이 2대6일 때 우리가 이 친구를 b분의 a 그리고 d분의 c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d에서부터 앞에 거, 즉 a 대 b라고 적혀있을 때 b분의 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d분의 c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d에서 앞에 거, 즉 3분의 1은 6분의 2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AD는 BC와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배울 비례식에서 이 두 친구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같다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로 박스 친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B분의 A는 D분의 C와 같다. 이게 AD는 BC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것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 곱하기 D,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와 같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대각선끼리 곱한 것이 같다고 해서 이 노란 박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6은 6, 2 곱하기 3은 6이죠. 그래서 역시 대각선을 곱할 때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해요. 비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이 아래에 있는 비례식 성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예제를 그대로 써볼게요. 1대3은 2대6이다. 즉 A를 1, B를 3, C를 2, D를 6으로 보고 지금 이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뭐 B분의 A는 D분의 C이고 분모가 0이 아닐 때이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B분의 A 플러스 B는 D분의 C 플러스 D라고 나와 있어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B분의 A 플러스 B 대입을 해보면 B 3이죠. 3분의 1 플러스 3 계산했더니 3분의 4가 나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자, 여기는 네모라고 표현할게요. 네모 친구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D는 6분의 C 플러스 D, 2 플러스 6입니다. 계산했더니 6분의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 이 친구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동시에 2로 나눠보겠습니다. 분모도 2로 나누고 분자도 2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2로 나누게 되면 6은 2로 나누면 3이 남죠. 그리고 8은 2로 나누면 4가 됩니다. 즉 약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식을 3분의 4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랑 네모를 비교해봤더니 왼쪽에 있는 이 친구 동그라미였죠. 동그라미와 오른쪽에 있던 이 네모 친구와 결과가 같게 나오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우리가 이 친구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다가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B 3분의 1 마이너스 3 계산해봤더니 3분의 마이너스 2죠. 이게 왼쪽의 식이 되겠고 오른쪽에 이 네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도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D 6분의 C 마이너스 D 즉 2 마이너스 6이고 계산하면 6분의 마이너스 4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약분을 할 수 있어요. 2로 동시에 나눠주시면요. 이 친구는 3,
이 친구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즉 3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왼쪽도 3분의 마이너스 2, 오른쪽도 계산했더니 3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1번과 2번이 성립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하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3번입니다. 자, 이 부분 지우고 3번, 4번 진행을 해볼게요.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A-B네요. A-B 1-3 분의 A 플러스 B 1 플러스 3 이거 계산해 주시면 분모는 마이너스 2 분자는 4가 되겠죠. 여기서도 2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 그럼 마이너스는 꼭 살려주셔야 돼요. 이건 약분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변에 있는 C-D분의 C 플러스 D도 한번 해볼게요.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C-D 우리가 2-6이죠. 2-6 분의 2 플러스 6입니다. 분모는 마이너스 4 분자는 8이 나오죠. 이건 4로 약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4로 보시면 4 8은 4로 나누게 되면 2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 꼭 살려주시고 결과가 마이너스 2로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도 볼게요. 4번은 자 여기서는 1대3 1대3이 2대6과 같고 제가 소금을 3스푼 넣으면 설탕은 9스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같이 비율이 되는 거죠. B가 똑같기 때문에 3대9이다. 여기 보시면 A는 1, B는 3, C는 2, D는 6, E는 3, F는 9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이 부분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 친구는 3분의 1, B분의 A는 3분의 1, D분의 C는 6분의 2, F분의 E는 9분의 3이다. 이게 또 뭐랑 같다? 자, 이 부분은 또 지울게요. 이 부분은 B 더하기 D 더하기 F, 즉 이 분모를 다 더한 거죠. 3 더하기 6 더하기 9분의 분자를 다 더한 겁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게 정말 같은지 우리가 이 친구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분모는 지금 3 더하기 6 더하기 9는 몇이죠? 18입니다. 18 분의 분자는 6이 되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시게 되면요. 6으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3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 됩니다. 이 3분의 1이 다른 것과 같나 확인해 볼게요. 우선 이 친구랑 같죠? 이 친구도 2로 약분하게 되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9분의 3도 역시 3으로 약분하게 되면 이게 3으로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B분의 A는 D분의 C, E는 F분의 2고 그리고 이 친구까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비례식의 성질은 너무 어려우시다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만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노란 색깔 박스, 우리가 대각선을 곱했을 때 같은 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실력 향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A 대 Y는 1대 2일 때 X-Y분의 X 플러스 Y를 계산하시오. 우선 제가 이 방법을요. 정석적인 방법과 쉬운 풀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정석적인 풀이로 가게 되면 A 대 Y는 1대 2다.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도 작성할 수 있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즉 Y분의 X는 뒤에서부터 앞에 거, 즉 2분의 1로 작성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친구를 크로스로 곱할 때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Y부터 나타내게 되면 1 곱하기 Y이기 때문에 Y는 이렇게 곱했을 때 X 곱하기 2입니다. 2X이죠. 그래서 2X.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Y에 2X를 대입할 수 있어요.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선 크게 작성을 해볼게요. X-Y분의 X 플러스 Y에서 Y 대신에 2X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X, 즉 Y 자리에 2X, 그리고 X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Y 자리에 2X를 이렇게 똑같이 작성만 해주시면 돼요. 모양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Y 자리에 플러스 2X, 그리고 Y 자리에 2X, 마이너스는 그대로 온 거죠. 이 상태에서 계산을 진행을 해주시면요. X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X가 앞에 1, 2 곱해준 거죠. 1X와 마이너스 2X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남고 분자는 X 더하기 2X는 3X가 됩니다. 이때 X랑 X가 동시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 있어요. 약분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3이라고 작성해도 되지만 우리가 부호는 그냥 바로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1분의 3이 3이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3이라고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쉬운 풀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X 마이너스 Y
분의 x 플러스 y에서 지금 비율이 정해졌죠? x 대 y는 1대 2다. 즉 x 자리에는 1을 대입을 해주시고요. y 자리에는 2를 대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x 자리에 1, y 자리에 2를 대입합니다. 생각했더니 x 자리에 1, y 자리에 2, x 자리에 1, y 자리에 2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분의 3으로 바로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x를 약분하는 과정이 있었죠. 제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원래 정석적으로 풀게 되면 y는 2x라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쭉 가서 x에 의해서 마지막에 약분이 돼서 이런 식으로 숫자만 남게 되는데 제가 그 과정을 생략하고 x 자리에 1, y 자리에 2를 대입해서 바로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어쩔 때 빛을 발하냐면요. 이번과 같이 이런 복잡한 식에서는 제가 말한 이 관계식으로 풀이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2번은 x 대 y 대 g는 2대 4 대 1이죠. 즉 x 자리에는 1, 2, 그리고 y 자리에는 4, 그리고 g 자리에는 1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x 대 y 대 g는 2, 4, 1이다. 즉 x, y, g로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순서대로 봐주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기 좋게 크게 작성해보면 xy 플러스 yg 플러스 gx 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g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x는 2, xy죠. 그럼 2 곱하기 4네요. 2 곱하기 4. 그 다음은 yg, 그 다음은 yg 4, 1이죠. 4 곱하기 1. 마지막은 gx입니다. gx 1, 2죠. 1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xy 자리에 우리가 정해진 값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x제곱, 즉 x를 2번 곱한 거죠. 2의 제곱입니다. 2의 제곱 플러스 이번엔 y의 제곱이죠. 4의 제곱 마지막으로 g 1의 제곱을 해주시고 계산해볼게요. 지금 곱셈과 덧셈이 우리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는 곱셈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산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8 4 곱하기 1은 4 1 곱하기 2는 2가 되고 분자는 제곱해주시면 4죠. 2 곱하기 2는 4 2를 2번 곱한 것이기 때문에 4, 그 다음에 4를 2번 곱하면 16입니다. 1은 1이 되겠고 정리해주시면요. 이 부분이 지금 14가 되죠. 14분의 21로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친구를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나요? 자, 처음에는 지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근데 7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일 수 있어서 14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14를 2 곱하기 7 21을 3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7이 다 곱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2분의 3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계식이 점점 많아질 때 지금은 x와 y의 관계밖에 없는 1번의 경우에는 어떤 걸로 푸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2번과 같이 복잡한 친구들은 저처럼 이렇게 바로 대입해서 관계를 얻어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익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 그리고 2번 정답은 2분의 3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같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기기 과목에서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아직 이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해설이나 문제나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계산 스킬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만 있는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V2분의 V1은 22라고 나와 있어요. 즉 V2분의 V1은 22이다. 근데 22를요, 우리가 이렇게도 작성해도 똑같죠? 1분의 20이나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봤을 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정말 강조드렸는데 대각선끼리 곱한 것이 같다. 이 식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V1 곱하기 1은, 즉 V1은 22 곱하기 V2이다. 22 V2. 이렇게 나타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V2는 22 V2이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2차 전압 V2가 400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V2에 400을 대입만 해주시면 22 곱하기 400. 그래서 8800이라는 계산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식에서 이렇게 두 번째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는 과정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무리수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루트 있죠? 이 루트라고도 하고 제곱근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리식을 이용한 개념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예고편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루트 1분의 484.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죠? 루트 1분의 어떠한 값은 그냥 바로 484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484가 어떠한 수인가 봤더니 우리가 22를요. 2번 곱하게 되면 484가 나요. 그래서 2, 4, 4, 역시 4. 곱셈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484가 나오죠. 즉, 제가 찾고 싶은 것은 루트 21을 2번 곱한 것과 같다. 그럼 이렇게 지수로 2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루트와 만났을 때 상쇄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식이 22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루트 1분의 484는 22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배운 게 V2분의 V1이 22인 것, 이것만 이용을 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루트, 근호, 무리식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잘 복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